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절염을 개선하는 식물성 케톤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염증은 발열, 발적, 부종, 통증의 4가지 증상을 가집니다. 염증은 신체에 상해가 일어났을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해 면역세포들이 반응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대상을 파괴하거나 중화하려는 과정에서 4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대상은 생물학적 병인, 물리적 병인, 화학적 병인, 조직의 괴사 등 다양합니다만 염증 반응은 유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생물학적 병인이란 인체에 유해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병인이란 자외선, 화상, 타박상, 방사선, 전자기 등이 포함됩니다. 화학적 병인은 산화제, 산, 알칼리, 독소 알코올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생조직의 괴사에는 허열 현상이 포함됩니다. 염증이 일어날 때 열이 나는 이유는 상해를 입은 조직의 미세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체내의 열이 표면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합니다. 발적은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가 증가하면서 적색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종은 혈관벽이 투과성이 높아지면서 혈장이 혈관 밖으로 나오며 생기는 것입니다. 통증은 삼출물에 의해 감각신경 말단이 자극을 받으면서 생기게 됩니다. 관절이란 뼈와 뼈가 한 위치에서 움직이거나 꼬이면서 기능적으로 유연성을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휴식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힘줄은 항상 뼈들을 같은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연골 조직은 뼈의 표면을 덮어서 뼈들이 직접적으로 마찰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관절낭은 관절의 뼈 사이의 공간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뼈들이 직접 마찰하지 않게 되며 통증이나 마모가 없이 관절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관절낭 안에는 활액이라는 윤활액이 있는데 이것은 활액막에 있는 세포로부터 만들어집니다. 활액 윤활액은 뼈의 관절 연골을 매끄럽게 해주고 연골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힘이 가해질 때 힘을 분산시켜서 충격을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관절낭, 관절 공간 안에는 인대가 있어서 관절을 견고하게 싸고 있습니다. 관절염은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연골 손상, 활액 부족, 자가면역 공격, 감염 등이 포함됩니다. 관절염은 골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강직성 척수염, 루푸스 관절염, 감염성 관절염, 소아특발성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섬유근 육통 등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입니다. 골관절염은 탄력성을 잃으면서 뻣뻣해지고 인대가 천천히 손상을 입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충격을 적절히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인대가 펴지면 통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활액에서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면역세포가 자기 자신을 공격함으로써 부종, 통증, 형태 변환, 뻣뻣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남성보다 여성에서 3배 많이 발생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관절이 뻣뻣해지는데 이는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부종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류마티스 환자는 쉽게 피곤함을 느낍니다. 통풍은 발가락 같은 뼈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성에 보다 많고 통증이 심합니다.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관절염이 있지만 상당수는 잘못된 생활습관, 특히 먹는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질환 환자의 염증성 관절염과 심혈관 건강에 대한 케토제닉 다이어트의 효과 간략한 리뷰라는 논문에서는 케톤식의 관절염 개선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은 면역세포들에게 염증성 물질을 방출하도록 촉진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을 제한함으로써 인슐린의 방출을 줄이는 케톤식은 관절염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케톤식을 하면서 증가하는 케톤체는 그 자체가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케톤체는 토류사 수용체사 TLR사라는 단핵구 면역세포의 수용체를 억제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다수 소개드린 바와 같이
케톤식은 자연스럽게 체중을 감량하게 하는데 체중 감소는 염증을 줄이는데 빠른 효과를 가집니다. 그리고 케톤식을 하면 인슐린은 감소하는 반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은 증가합니다. 글루카곤은 수지상세포라는 면역세포에 영향을 줌으로써 염증 억제를 하도록 신호를 줍니다. 70개의 식이 연구를 종합한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류마티스 질환 환자의 염증성 관절염과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효과라는 논문에서는 단식,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3 등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을 개선시켰다고 보고합니다. 식물성 케톤식은 단식과 같은 인체 생화학적 조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식물성 케톤식의 주요 식품인 콩, 견과류, 종실류는 염증을 억제하는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은 들깨입니다. 들깨 100g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무려 63g이나 들어 있습니다. 하루 밥수저로 2개의 들깨를 먹으면 필요량을 공급하게 됩니다. 영양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은 1:1 내지 1:3 정도의 비율로 섭취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1:15 정도로 오메가6 지방산을 과도하게 섭취합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염증을 유발하는 지방산입니다. 현대인이 오메가6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는 주요 이유는 육식과 식용유의 과다 사용입니다. 특히 옥수수유는 오메가6 지방산이 60%로 매우 많으며 오메가3 대 오메가6 비율은 1:57입니다. 해바라기 오일은 오메가6 지방산이 71%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은 1:71입니다. 올리브의 경우에 오메가3 대 오메가6의 비율은 1:9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들 오일을 프라이팬에 튀김이나 전을 만든다면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지방이 산패되기 쉬운데 산패된 지질은 염증을 급격히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는 스테로이드와 비스테로이드 약물들이 쓰이지만 그것은 통증을 줄일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고 문헌에 보고됩니다. 그래서 통증만을 느끼지 못하도록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상태를 더욱 악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스테로이드 약물은 면역세포들의 기능을 억제하는 작용으로서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이것은 다른 미생물에 대한 감염에 취약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인체는 더욱 많은 세균들의 증식을 방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케톤식의 염증과 관련된 통증 완화 효과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며 안전하고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비만 및 증상성 무릎 골관절염이 있는 여성에서 매우 낮은 칼로리 케토제닉 식단의 효능, 안전성 및 내약성 파일럿 개입 연구라는 논문에서는 무릎 골관절염이 있는 여성 16명을 대상으로 케톤식을 제공하고 개선 수준을 확인하였습니다. 실험 기간은 총 20주 총 7개 기간으로 나누었습니다. 0기에서 1기까지는 일반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기에서 3기까지 총 8주 동안 케톤식을 제공하였습니다. 탄수화물은 제한하고 지방 비율을 높였습니다. 8주째인 4기부터 20제주인 6기까지 지질의 양은 동일하게 한 채 탄수화물의 비율을 점차 늘렸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처음에 평균 42였는데 8주 동안 케톤식을 한 후에는 36.3으로 3.7이 감소하였습니다. 20주에는 34.8로 더욱 낮아졌습니다. 서부 온타리오와 맥메스터 대학 골관절염 지수인 WMAC는 케톤식을 하기 전에는 43.6이었으나 케톤식을 한 후 8주째에는 24.7로 18.9점이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골관절염 지수가 43% 감소한 것입니다. 20주에는 24.8이었습니다. 유럽 삶의 질 지수인 EQ-OD 이용 점수는 케톤식 전에는 0.7이었으나 케톤식을 한 후 8주 후에는 0.83으로 0.11 상승하였습니다. 이것은 삶의 질이 15% 정도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36문항으로 된 건강 척도인 SF-36MCS 점수는 케톤식을 하기 전에 53.6인데 비해 8주간 케톤식을 한 후에는 73.8로 높아졌습니다. 케톤식은 골관절염에서 염증 분자인
NLRP3 인플라마좀을 억제하여 염증을 개선한다. 라는 논문은 쥐를 이용한 실험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골관절염을 가진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눈 후 하나는 일반식을 제공하고 다른 그룹은 케톤식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염증 분자들의 수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케톤식 그룹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합한 칼로리를 1로 하고 지질의 칼로리는 3으로 식단을 제공하였습니다. 식이를 제공한 후 2주째가 되자 좌측에서 보듯이 몸무게는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측 그림에서 보듯이 일반식을 한 쥐는 케톤 수치가 0.5mm몰 이하였으며 케톤식을 한 쥐들은 평균 3mm몰이 되었습니다. OARISI라는 골관절염 지표로 확인하였을 때 일반식이를 한 쥐는 평균 5.8이었으나 케톤식을 한 쥐는 2.0 수준으로 절반 이하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NLRP3라는 염증 지표도 일반식이인 SD는 80% 수준이었으나 케톤식인 KD 그룹은 30 수준으로 절반 이하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사망자의 10 내지 20%는 심장질환과 관련이 있고 60 내지 80%는 호흡기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즉, 류마티스 관절염은 단지 관절의 통증과 염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혈관계와 호흡계 등 인체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성 케톤식은 풍부한 섬유소와 항산화제, 파이토케미칼, 저인슐린 혈증, 케톤체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관절염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케톤식은 콩, 견과류, 종실류를 이용하여 건강한 식물성 지방의 섭취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대신 곡류와 전분류가 많은 쌀, 밀, 라면, 빵, 떡, 파스타, 국수, 과자, 비스켓, 옥수수, 시리얼, 고구마, 감자 등의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90% 이상이 물인 채소류와 과일류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식물성 케톤식을 할 때 주의점은 두 가지입니다. 견과류, 종실류 등을 물에 30분 이상 담그어서 방부제 등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후 그늘에 말리거나 에어프라이에 가장 낮은 온도를 가해서 말리세요. 두 번째는 견과류, 콩류, 채소류 등은 나트륨에 비해 칼륨이 많기에 천일염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콩, 호두, 피칸, 잣, 캐슈넛, 피스타치오, 브라질넛, 들깨, 참깨, 검정깨 등을 활용한 식물성 케톤식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지 밥을 먹지 않고 대신 콩만을 삶아 먹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케톤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케톤식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일주일 남짓의 시간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고 유지하는 것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욱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